샴페인 서울의 주역들이 샴페인에 도착했습니다. 지금부터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샴페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뒤 13시간 만에 샤르도네의 심장구인 꼬떼드 블랑의 아비지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님, 지금 여기 어디죠? 여긴 도메인 자크셀로스입니다. 여기 왜 오셨죠? 저희 샴페인 서울에 참석하셨던 소믈리에 분들을 모셔서 스칼러십으로 저희가 5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방문하는 곳이 바로 여기 자크셀로스입니다. 들어가서 안셈 셀로스 만나보시죠. 도착하니 안셈 셀로스께서 아들 기욤 셀로스와 함께 저희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러하지만 자크 셀로스를 방문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안셈 셀로스의 철학과 그의 생각을 듣는 것입니다. 벌써 12번째 방문이지만 항상 저에게는 어렵습니다. 안셈이 무서운 건지 그의 철학이 너무 어려운 건지 특유의 손동작과 함께 심오한 이야기를 마구 쏟아내시다 보니 통역을 맡아주신 비노필의 최영선 대표님께서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투어는 안셈 셀로스가 자크 셀로스로부터 와이너리를 물려받은 1974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Et même ma famille me disait jamais ton père n'aurait fait ça. 일단 본인 와인을 팔기 시작했을 때는 기존의 그 클라이언트들은 다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뭐냐 그래서 떠났고 가족들도 다 반대를 했었대요. 본인이 만드는 방식을. 아무 몰랐던 거니까. 새로운 시도니까. Est-ce qu'il y a une raison spéciale de faire une nouvelle approche comme ça? Solera ou 박셀레르도 사실 새로운 시도였거든요. Ça tombe bien, c'est la première page. 처음에 1페이지에 그 얘기가 있대요. Le lieu-dit répond à la question où es-tu né? 그러니까 리우디는 너 어디서 태어났니? 즉 그 샴페인의 오리진이고 그 다음에 밀레짐은 빈티지는 quand tu es né? 너 맨날 몇 시에 태어났니? 이 말이래요. Donc ça veut dire il y a deux focus. On peut focaliser sur l'année de naissance et on peut focaliser sur le lieu de naissance. 예를 들어서 샴페인으로 얘기를 하자면 언제 태어났니는 하나의 샴페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때 태어난 걸로만 만드니까. 근데 어디서 태어났니는 여러 해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당시에 처음 74년에 열쇠를 받았을 그 당시에는 가장 상징적인 가장 유명한 샴페인은 밀레짐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부르고뉴에서 공부를 끝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고뉴는 뭔가요? 리우디 때르와르잖아요. 그렇죠? 박세. 그게 여기에 없었던 거죠. 샴페인에. Le caractère qu'ont donné les parents et le caractère qu'ont donné les lieux de vie. 우리 사람이라는 거는 엄마 아빠가 준 게 있고 우리가 태어난 곳에 자라면서 학습한 게 있잖아요. 그게 뭉쳐서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거거든요. 와인도 그렇다는 거죠. 두 개가 뭉쳐야 되는 건데. Je rajoute l'élément, que je renforce l'élément lieu de naissance.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너 언제 태어났니밖에 없는 샴페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너 어디서 태어났니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더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대요. Qui devenait une moyenne climatique. Et la moyenne climatique est une constante de l'origine. Tout à fait. 근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지 너 어디서 태어났니? 즉 이 테루아르를 더 많이 반영시킬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방법이 없더래요. 어떻게 해야 밀레짐 요소를 빼고 테루아르를 올리나 하다가 밀레짐을 빼려면 밀레짐을 계속 섞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해의 특별한 기후 효과가 중화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 10년을 섞으면 어떤 애는 더웠고 어떤 애는 추웠고 어떤 애는 햇볕이 쨍했고 어떤 애는 없었고 이런 것들이 중화되잖아요. 그럼 중화되는 순간 테루아르가 올라오겠죠.
en faisant une moyenne météorologique, c'est-à-dire qu'en mettant un petit peu de côté les années de naissance.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제가 조금 덧붙이자면 그때 당시 가장 유명한 어떤 도면에 가장 좋은 샴페인이다 이러면 밀레짐이었는데 그거를 없애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좀 이따가 테이스팅할 슈비상스 같은 경우는 30년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30년 정도 되면 정말 이제는 어떤 기후의 영향이 더 크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다 섞여서 한 중간 정도 되는 만큼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그 리우드 네상스 어디서 태어났느냐가 좀 더 중요해지는 게 되는 거죠. 왜냐면 그 같은 곳에서 계속 태어난 게 30년을 섞여 있으니까 그 해 각 해의 기후보다는 어디서 태어났는지가 더 중요한 게 들어가요. 엘레망이 되겠죠. 엘레먼트가. Au Midi-sur-Roger, à Auger, à Avis, à Cramant, à Mareuil, à Hailly, à Ambonnay. C'est-à-dire que c'est un multi-origine, donc c'est-à-dire qu'à un moment donné, on fait une moyenne de la Champagne, mais sur une seule année. 근데 재밌게도 2007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앙셀무가 열쇠를 받은 지 30년 하고도 10년이 더 41년 정도. 근데 아들이 그때 그러면 자기는 언제 태어났는지를 갖고 샴페인을 만들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해에 앙보네, 카망, 아비제 뭐 이런 식으로 다 섞어서 밀레짐을 만들기 시작했대요. Là, je vais faire goûter le millésime 2012 qui partira en septembre. 2012년 이제 기욤이 생각한 그것을 우리가 마셔볼 거고 그건 한국에 준대요 이번에 가을에 간대요. Pour les pieds de vigne, pour les vins individuellement. Dans les fûts, 얼마나 세심하냐면 본인은 모든 기계를 싫어해요. 근데 포도밭에서도 본인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어. 자기는 가능하다고. 뭐가? 나무 하나하나 걔가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 어떻게 잘라야 되는지 가능하대요. 대화가 가능하대요. 그리고 그 와인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오크통 하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근데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얘기예요. 하나하나 신경을 다 쓴다는 얘기예요. il s'adapte ses gestes par rapport au bébé. Mais chaque jour est un autre jour. 와인을 만든다는 건 어떤 기술력이나 테크닉이 아니고 매일매일 새로운 것에 그냥 적응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가 됐어요. 다 부모시겠지만 아이를 여러 키워보면 애마다 다 다르다잖아요. 애가 원하는 것을 그냥 그때그때 하루하루 적응하는 것. 그러니까 대단한 와인 메이커라는 게 뭐 대단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페이장, 즉 농부여야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도나무에 원하는 바를 들어주고 이해하고 해줘야 되니까. 다음 순서는 배럴 테스팅입니다. 셀러에는 228리터의 우크통들이 저렇게 쭉 줄지어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안셈 살로스는 직접 오크통 하나하나 맛을 보며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자크 셀로스의 2023 빈티지 벤클레어를 테스팅하였습니다. 벤클레어는 샴페인이 되기 전의 단계라 저도 처음 경험했을 당시에는 매우 힘든 테스팅이었지만 그래도 자주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어떻게 와인이 변해갈지 어느 정도는 유추가 가능해졌습니다. 2023 빈티지는 안셈 살로스가 50번째로 수확을 한 기념비적인 빈티지이지만 반면 그가 가장 어려웠던 빈티지로 기억된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물론 퀄리티는 아주 좋았습니다. 파셀별로 옥통을 보관하시는데 각기 다른 때루아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테스팅은 600리터 캐스크에 보관되어 있는 솔레라 와인들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브스탕스와 로제 와인이 만들어질 큐베들을 테스팅해보았습니다. 자크 셀로스의 배럴 테스팅은 그의 샴페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와인 메이커와 직접 소통을 하며 그의 철학을 듣고 또 그의 와인들을 만나는 와이너리 투어는 소믈리에님들께는 아주 좋은 경험으로 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후로도 테스팅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니셜을 시작으로 서브스탕스, 로제, 그리고 새롭게 출시될 BDN 등등 그의 멋진 와인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2시간 40분이 짧은 시간은 아니지만
그와 함께한 테스팅은 순식간이라고 느껴질 만큼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준비해온 홍삼을 선물로 드리며 이날의 투어는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아톰님. 네. 셀로스 테이스팅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뭐 항상 그렇죠. 철학적인 이야기를 한 2-3시간 정도, 지금 오늘 2시간 40분 정도 테스팅했습니다. 셀로스의 철학에 대해서 또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듣고 확실히 때루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다. 뒤에 샴페인 서울에 참석하셨던 소믈리에 분들도 계시고 주역들이고, 네, 저희 비밀이야 부티크 비밀이야님 계시고, 뭐 같이 와서 오늘 테스팅하고 뭐 또 셀로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역시나 도인이시다, 약간 시인이다, 그런 느낌 항상 오면 느끼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